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트럭 홍게 기억하시죠? 열었을 때 물도 흥건하고 짜고 수율도 좀 엉망이고 그래서 이제 실망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를 충분히 뺀 다음에 뒤집어서 찌면은 되게 못지않은 그런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홍게는요 되게 부럽지 않은 장맛과 달콤한 살맛이 있거든요. 홍게도 홍게 나름이다. 자, 오늘은 김지민의 자산오보 18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홍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홍게 하면은 어떤 이미지부터 생각이 드시나요? 약간 좀 애증에 각각류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 좋은 날에 맛있는 거 먹자 하면은 그래도 수산물 쪽에서는 끝판왕이 이제 킹크랩을 들 수 있고 좀 질 좋은 대게, 박달대게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데 홍게를 준비했다 그러면 홍게 그거 맛있을까? 뭐 짜지 않을까? 이런 걱정부터 들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트럭 홍게 기억하시죠? 저도 한 몇 번 리뷰했는데 갓 찐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쪘다가 손님 오면 한 번 더 이렇게 쪄서 주면은 이게 열었을 때 물도 흥건하고 짜고 수율도 좀 엉망이고 그래서 이제 실망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홍게만 드시다가 한 번은 이제 산지에 가셔서 크고 수율 좋은 그런 홍게를 좀 제값 주고 드신다고 했을 때 그 만족감도 상당하거든요. 모름지기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셔야 될 텐데 크고 질 좋은 홍게를 드신 기억보다는 아마 좀 짜고 맛없는 홍게를 드신 기억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홍게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까지 한번 쭉 짚어드리고 좋은 홍게, 정말 맛있는 홍게란 어떤 홍게인지 어떻게 구매할 수 있고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까지 여러분께 짚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논란이 많은 홍게 명칭부터 한번 정리할 겁니다. 홍게가 맞냐, 붉은 대게가 맞냐 논란들이 있고요. 대게도 아닌 홍게인데 왜 이거를 대게인 것처럼 포장하려 드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또 맞는 지적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요 네이버에 홍게와 붉은 대게를 각각 검색했을 때 나오는 빈도수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한국해양무척추동물도감에 보면은 붉은 대게가 아닌 홍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학사전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홍게라고 국명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붉은 대게라고 치면은 지식백과사전에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이야기라는 칼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붉은 대게라는 이름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구글에 학명으로 한번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학명이 치누에세티스 자포니쿠스인데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학술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는 주로 홍게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이라는 도감에서도 홍게라는 이름을 주로 쓰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국명, 표준명으로는 붉은 대게가 아닌 홍게라고 쓰는 것이 아무래도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제 책에는 표준명을 홍게라고 앞세웠고 부가적인 명칭으로 붉은 대게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홍게를 두고 또 다양한 명칭들이 존재합니다. 연한 홍게, 연지 홍게, 근해 홍게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개는 모두 같은 홍게를 뜻합니다. 즉 치누에세티스 자포니쿠스라는 학명을 가진 홍게와 똑같은 종인데 다만 보통 홍게의 수심대가 400에서 한 1200m 혹은 2000m가 넘어가는 아주 깊은 수심대에 서식을 한다면 즉 연한 홍게는요 그보다는 얕은 수심대, 대게와 거의 비슷한 수심대에 깊은 바다가 아닌 동해안 일대의 연안 쪽에 서식을 합니다. 깊은 수심에 사는 홍게수 색깔이 더 빨간데 연한 홍게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붉은기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연지 홍게, 연지 곤지할 때 그 색깔 있죠. 그리고 근해에 사니까 근해 홍게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종이 아닌 아종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연지 홍게에 대한 분류, 홍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헐값에 파는 당근마켓 홍게 먹어도 될까? 14분 31초 부분에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논란이 되는 명칭 중 하나죠. 바로 박달 홍게. 이 박달이란 말은 사실 박달 대게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보통 이제 박달이 들어가면은 크고 살수율 많고 최상품의 홍게를 보통 이제 박달 홍게라고 업자들이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고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산 홍게가 많이 수입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근해에 서식하는 홍게와는
같은 종인데 대체로 러시아산 홍게가 좀 크고 살 수율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타이탄 홍게라는 이름을 붙여서 또 팔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전방대게라는 이름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붉은 대게도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 홍게를 대게처럼 보이기 위한 상술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 홍게가 대게에서 분화된 종이거든요. 각자 독립적으로 이제 뭐 진화가 된 거죠. 근데 그 뿌리는 대게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붉은 대게란 말을 써도 사실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소비자가 받아들이기에는 홍게가 약간 저렴하다는 그런 인상이 있으니까 대게처럼 보이기 위해서 붉은 대게니 전방대게니 자꾸 대게란 말을 붙인다, 상술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막 지어낸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방대게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전방대게는 강원도 최북단 전방 쪽 해역에 잡히는 홍게를 전방대게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이름만 갖다 붙인 게 아니라 홍게와는 전혀 다른 별개 종이다 라고 해서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전방대게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게랑 학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 전방대게가 일반 홍게보다 크고 사이좋고 최상품의 품질을 가졌다고 해서 뭔가 홍게와는 좀 구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것도 상술 논란이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지역 명칭이 붙죠. 뭐 속초 홍게, 주문진 홍게, 울진 홍게, 포항이나 또 구룡포 홍게라는 이름이 붙는데 다 같은 홍게가 되겠고, 다만 이제 그 지역에서 홍게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식지 수온이 보통 1에서 3도, 거의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좀 많이 느리죠. 자라는데도 한 7년 이상 걸리고, 그래서 암컷은 우리나라도 홍게는 연중 포획 금지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철의 개념도 좀 희박합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홍게를 많이 먹는 철이 10월경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한 5월, 한 6월까지고요. 여름에는 금어기가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한 8월 25일까지는 이제 금어기인데, 강원, 연안, 자망에 한해서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죠. 금어기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9월 초부터 홍게 조업이 시작이 되는데 보통 10월, 11월, 12월 특히 연말에 홍게 소비가 많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동해안 일대로 몰려드는 5, 6월에도 이제 홍게가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라기보다는 조업이 많이 되는 그 철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제철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맛 차이도 계절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구매하는 곳인데, 먼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방법은 뭐 네이버 쇼핑이나 또 카페, 밴드, 카톡 등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곳은요, 보통 선주나 선단이 직접 운영하는 곳, 산지 직송되는 그런 곳을 고르되 상품 평가 후기, 평판이 좋은 곳을 고르고, 특히나 이제 포장 이슈, 뭐 배송 이슈가 적은 그런 곳을 고르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 열었을 때 이게 이제 언제 조업이 되고 어떻게 조업이 되고 어떻게 무게를 맞추고 하나라도 더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을 고르는 게 조금이라도 실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옵션 창을 보면은 쪄서 받는 게 있고 자수 상태로, 아니면 활개로 받는 옵션이 있는데, 크고 상품성이 좋은 것은 활개로 받아도 무리는 없습니다. 집에 찜통만 있으면은 아무래도 바로 쪄먹는 게 가장 맛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천상 이제 자숙으로 받아야 되는데, 홍게는 사실 자숙으로 받아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찔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자숙으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보통 수산시장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데, 동해안 일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포항, 구룡포, 부산에 이르기까지 동해안 전 라인 포구나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관건은 그거죠. 이왕 먹을 거 크고 수율 좋고, 아니면 작더라도 수율이 좀 알차게 들어있는 그런 홍게를 원하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각각류는 싸고 맛있는 건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가성비가 발품을 팔면 어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저렴한데 품질은 훌륭한 것을 찾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제값 주고 드시더라도 조금이라도 품질이 좀 보장이 되는 것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랬을 때 현장에서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 가시면 살아있는 것과 죽어서 진열장에다 올려놓는 것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활홍게를 고른다 했을 때는 수조에 가득 들어있거나 양동이에 들어있는 것을 구매하게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양동이 같은 경우는 기포기가 있으면 이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첫 번째로 골라야 되고요. 그랬을 때 거꾸로 들어 올립니다. 끝에 있는 다리를 잡아서 거꾸로 들어 올렸을 때 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고, 특히 집게다리를 이렇게
일으켜서 물려고 할 정도의 활력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홍게가 활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루 이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살 수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일발이 그날 잡힌 홍게가 가장 맛있죠. 새벽에 들어온 홍게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시고 다리 개수 다 붙어 있는지 아니면 새끼다리 한두 개 절지된 것을 구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리가 만약에 한두 개가 이렇게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가격을 좀 깎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제값 다 주면서 다리가 없는 것을 구매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만큼 또 억울한 것도 없겠으니까요. 또 하나는 홍게 같은 경우 특히 이 구멍이 난 거, 몸통에 금이 갔다거나 다리가 이렇게 어디 찢어져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짠 바닷물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찌면은 짠물이 나올 수 있어요. 보통 그 같은 경우는 상처난 부위가 까맣게 되어 있을 겁니다. 크랙이 난다, 상처가 난다 그러면은 피가 새어나올 거 아닙니까? 눈은 잘 안 보여도 산소와 마타 때문에 이게 산화가 되면서 흡변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까맣게 아물어요. 조금 지나치게 막 까맣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 이제 피하는 게 좋겠죠. 같은 값이면은. 그다음 배딱지 색을 체크하는데 이거는 수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딱지보다는 그보다 약간 위쪽이 가슴팍을 좀 눌러보는데 눌렀을 때 좀 단단하다 그러면은 살 수율이 많을 확률이 높고 푹 들어간다 그럼 이거는 이제 물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손님 직접 이렇게 눌러보는 것을 상인이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로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색깔로 구분할 때는요 이 배딱지 색깔이 진한 붉은색, 검붉은색 진짜 심한 경우는 초콜릿 빛깔이 날 정도로 검붉은 자줏빛이 드는 게 있습니다. 진한 붉은색일수록 살수율이 좋을 확률이 높고 밝거나 허여 멀그레한 경우는 살수율이 좀 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한 색깔을 구매하는 것이 팁이 되겠습니다. 선어를 고를 때는 사실 선어는 제가 그렇게 막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저렴하게 판매하잖아요. 10마리에 뭐 3만 원씩 이렇게 판다거나 크기별로 이렇게 쫙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잘 보셨다가 끝에 이렇게 꼬물꼬물거리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이런 거가 보이면 그런 것들 위주로 구매하시는 것을 좀 추천하고요. 일명 꼬물이라고 하죠. 꼬물이. 자, 그 다음 이제 흑변 현상. 뭐 홍게가 됐든 대게가 됐든 흑변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산소가 얘네 피와 만났을 때 피는 어떻게 만나나요? 어쨌든 뭐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 이제 게딱지를 벗겼을 때는 그때부터 산소와 만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찌던 도중에 뚜껑을 열거나 아니면 뜸을 들이던 도중에 다 익지도 않았는데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산소가 훅 들어가죠. 그러면은 아직 그 열에 의해서 완전히 응고되지 않은 그 혈액이 순간 산소와 만나서 바로 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흡변 현상이 생겨요. 심지어 덜 쪄진 게 손님상에 들고 가는데 그 와중에 바로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흡변 현상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요. 딱 열었는데 보라색 또는 검은 장이 보인다. 그러면 썩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흡변 현상. 먹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은 식욕을 떨어뜨린다. 그 상태로 한동안 상온에 보관이 되면은 결국에는 부패하겠죠. 내장부터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코를 댔을 때 악취가 난다.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이러면은 내장이 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시면 안 되는 거고. 홍게를 맛있게 찌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게는 대게와 달리 바닷물을 좀 많이 머금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홍게 찔 때 솥에다가 증기가 나올 때 홍게 배가 아래로 하게 엎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찌는 게 일단은 정석. 그래야지 짠기가 아래로 빠지고 내장은 의외로 세지가 않습니다. 몸통 안쪽으로 내장이 싹 스며들거든요. 그래야지 배딱지 열었을 때 안에 국물이 고이지 않고 장이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B급 홍게 그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게 찌는 게 맞고 만약에 S급 홍게 타이탄 홍게다 엄청 큰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홍게다 라고 하면은 굳이 엎어놓고 찔 필요 없습니다. 대게랑 똑같이 배를 위로 하게 그렇게 해서 찌는데 단 주둥이는요 찔러가지고 한동안 거꾸로 세워놓으세요. 아니면은 이제 민물에다가 담가 놓거나 이렇게 하면서 체내에 있던 짠기를 빼야 됩니다. 충분히 뺀 다음에 뒤집어서 찌면은 되게 못지않은 그런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홍게는요 되게 부럽지 않은 장맛과 달콤한 살맛이 있거든요. 홍게도 홍게 나름이다. 마지막으로 홍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다들 아시다시피 홍게는 쪄서 먹고요. 회로도 먹고 탕으로도 먹는데 보통 이제 국물용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홍게라면 유명하죠. 튀김으로도 먹고 또 어묵, 크래미 같은 거 보면 이제 홍게 많이 씁니다. 홍게장 따로 빼가지고 캔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가공 통조림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A급 홍게는 찐 상태 그대로 이렇게 먹는데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얼마 전에 제가 먹었던 뭐 당근마켓 홍게라든지 연지 홍게 같은 경우는 작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살을 일일이 다 바릅니다. 그래서 장에 버무려서 하나의 좀 플래터로 만들어서 먹는 게 또 맛있더라고요. 수고롭지만 저렴한 홍게, 퀄리티가 좀 떨어진 홍게를 가장 고급스럽게
자연스럽게 먹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뭐 마요네즈 소스를 더한다든지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서 그라탕으로 오븐에 넣어서 구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게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좋은 홍게는 진짜 맛있다,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면서, 이왕이면은 돈 조금 쓰더라도 좋은 홍게 위주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고, 홍게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